네, 마감 장상을 잘 짚어봤습니다. 오늘 증시를 이 간단한 한 줄 평으로 좀 요약해보는 우리 순서죠. 제가 항상 늘 준비를 했지만 6월 달에 우리 자체 공약으로 인해서 맞아요. 정서환 앵커님께서 오늘자 한 줄 평을 좀 평해 주시겠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죠? 저 오늘 좀 어려운 거 해도 될까요?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어려운지 한번 네. 판단해 보도록 하죠. 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이게- 쉬운 걸로 하셔야지. 이게 어디 주문이 나라-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해리포터인데. 이거 영화예요? 네네, 해리포터. 저는 이게 러시아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사. 마법사입니까? 거기서 네. 모든 물건들을 위로 올리는 주문이에요. 위로 네. 올리는 힌트예요. 위로 올리다. 올리다.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예. 이거예요. 두 번 들어도 못 듣겠네요. 어찌됐든 잘 올라가라는 그런 오! 좀 의미가 좀 반영된 걸까요? 정답입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장이 둘 다 파란불 키면서 마감을 했고 조금 아쉽지만 코스닥이 980선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힘입어서 올라가 보라고 이렇게 한 줄 마무리했습니다. 괜찮나요? 제가 좀 부연을 좀 해볼게요.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늘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장 막판에 낙폭을 좀 크게 키우면서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 지금 0.97% 좀 하락 마감을 좀 했고 코스닥은 좀 이 장 중반에 견고한 좀 어떤 상승 추세 반등을 좀 늘어봤지만 코스피 지수의 어떤 낙폭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장 막판에 역시 0.74%좀 하락한 이 장세가 이 마감이 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단기 조정이 좀 신호탄이냐?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잘 견고하게 좀 지지해줬죠. 코스피 3,200선을 탄탄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인 950포인트 위에 이 상단에 주가가 좀 유지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유지 이후에 충분한 우리의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 이런 거 좀 투자에 적극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즉 낙폭과대 구간에서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실적을 수반하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낙폭 과대 종목에는 끊임없이 줍줍하는 그런 투자 흐름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강조하시면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국산 백신, 코로나 백신 임상 한창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 3분기 임상 3상에 들어갈 이 토종 백신을 선구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국내 개발업체 중 한 곳인 제넥신에서 개발 중이던 이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국산 백신 좀 아직 먼 얘기일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이 다른 경제방송 쪽에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우리 국내 회사들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재는 아니다. 이게 대단히 많은 비중의 어떤 투자도 중요하지만 임상 유의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있던 이 연구 개발의 어떤 기존 이 데이터 효율도 우리보다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같은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소형 어떤 제약사들이 하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물론 좀 저는 평가절하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녹십자도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의 이 코로나19 치료제도 국내에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일부국에 한해서만 이 시판 유통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됐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상승한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는 없다. 즉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넥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 백신을 좀 국내 백신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좀 이 전두지휘했던 종목들이 현재까지 임상 1상 또는 임상 2상에서 그렇게 이렇다 할 뭐 어떤 유의성이 있는 평가 이 데이터를 못 내놓고 있는 거죠. 즉 약에 대한 어떤 효과 인증이 좀 어렵고 설사 이게 시판 허가가 되기까지도 이게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모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대부분의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 백신도 지금 이 부작용이라는 이 아주 그렇죠.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미 출시된 이 백신도 이 고도화
그다음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이 백신의 어떤 연구 개발이 추가적인 어떤 고도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현재 백신 개발 속도는 이제 다소 좀 느린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허가 지금 공개되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 토종 백신이 좀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어떤 이 데이터를 입증할 수 있는 큰 숙제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바뀌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역시 백신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인 어떤 가격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3분기에 임상 3상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힘들더라도 뭐 내년 초반이라도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만약에 내년 초반에 나올 수 있는 이 데이터라면 임상 단계에서의 올 하반기에는 사실상 임상 2상의 유의성 결과가 있어야 되고 임상 3상에서 우리가 조건부 시판 허가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이 강력한 어떤 효능을 좀 입증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다한 어떤 치료 효과가 없었다. 예방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백신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어떤 제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술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이 투자 이후에 임상 단계까지 꾸준하게 우리가 가져가려면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완벽한 백신을 좀 기대하진 않았잖아요, 작년에도. 그렇죠. 올해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은 되고 있었지만 작년에 연말이다, 이거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도 완벽한 백신이 출시되려면 최소 2, 3년간의 이 고도화된 맞아요. 어떤 이런 기술의 어떤 이 보완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급하기 때문에 일단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만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일단 좀 이게 멈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작용을 좀 줄여가는 그런 제약 이 백신의 고도화가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관점. 그럼 투자 전략을 세우려면 어쨌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단기간에는 뭔가 판단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주에 지금 조정시 매수 낙폭과대 일봉상의 저점이 영향되라고 해서 제가 매수하세요라고 이게 저희가 강하게 추천 의견을 좀 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멘텀의 부재입니다. 그렇죠. 신약에 대한 어떤 이 실패 또는 임상에 대해서 자진 취하,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훼손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일봉상의 저점에 영역대까지 내려왔지만 추가적인 어떤 사업 모멘텀의 훼손이 있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이 백신 관련주에 다소 선뜻 투자하기에 좀 약간 리스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 국산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올라로 돌아오겠습니다.